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수업 페이지는 어쨌든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REPL 하나 열어서 새 연습장을 하나 띄워 놓을게요. C 언어로 된 새 연습장. 보시면은 뭔가 따로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왜냐면 최소 이 C 언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 런 버튼이랑 여기 code.org에서의 요 런 버튼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실행이에요, 실행. 이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예요. 이거 눌러도 실행이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도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클릭으로 해도 되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얘가 뭔가 남아있다, 좀 지저분하다 하면은 여기 클리어 버튼도 있습니다. 클리어로 이전 거 싹 다 지우고서 다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필요로 하고요. 우선 코드를 읽어드리는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이 중괄호라고 하죠. 소괄호고요, 중괄호고요, 대괄호예요. 각자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자, 이거는 초반에 외워 주셔야 돼요. 초반에 이만큼은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tab include 박스 열고 stdio.h 박스 닫고 int main 소괄호, 중괄호, 요 모양까지는 외워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냥 앞에 보세요.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include는 이제 원래 뜻은 이게 포함하다였나? 네, 포함하다가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러오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불러오다. 어떤 걸 불러오냐면 요 stdio.h, h는 헤더 파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C 언어는 파일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툴에서는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일단 헤더 파일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 불러올 수가 있어서, 자 보세요. 이 파일은 뭐냐면은 stdio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래서 얘를 한국어로 쓰면은 이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정도가 되겠죠. 그죠?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stdio.h라는 헤더 파일은 얘는 이제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담당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표준 입력, 표준 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불러오다 된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입력은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출력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입력은 키보드로 하고 결과는 모니터로 보고 있잖아요. 프린터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네, 입력은 키보드로 하고 있고 출력은 모니터로 이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이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한 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printf라고 있죠. 여기
이 얘가 말하는 프린트는 출력이에요. 출력. 프린터기 하면은 출력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화면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화면이라 하면 이 콘솔을 의미해요. 콘솔에 출력하겠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표준 출력이겠네요. 화면의 출력이니까요. 모니터의 출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웃풋이겠죠. 되잖아요. 지금은 얘가 없으면은 되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온라인 툴이죠. 온라인 툴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최신 버전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돌아가긴 하거든요. 나중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냐면 저희는 이 인클루드를 하나만 할 게 아니라서 다른 이제 인클루드 같은 경우는 얘가 자동으로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써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다른 툴을 쓰더라도 얘는 유지가 되어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뒤져보시면은 여기 show hidden files 여기 있네. 보시면 파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대신에 우리가 돌리는데 실행하는데 필요한 파일은 요 main.c 파일 하나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메인이랑 또 이런 거 디버그 하는 거랑 main.5랑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이렇게 좀 이미 설정 파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중 어딘가에 있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include라는 키워드만 써주시면은 이 녀석이 알아서 이제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가려도 돼요. 사실 우리는 여기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상 얘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게 맞아요. 심지어 다른 툴에서는 저게 없으면 뭐라고 해요. 왜 헤더 파일 없냐 이런 식으로 에러를 이제 보여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include에 관련하는 내용이었고 이 부분도 외워 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int 띄고 메인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로 한번 감싸주고 리턴 0을 쓰는데 저는 여기 띄어쓰기 2번 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한 번에 쭉 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수업에 오실 때는 여기까지는 한 번에 쭉 칠 수 있어야 돼요. 외워져 있는 상태여야 해요. 얘는 이제 메인 함수라고 할 겁니다. 메인 함수라고 할 건데 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꽤 깊게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메인 함수구나 모양으로 아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메인 함수예요. 필요한 내용만 좀 쏙쏙 골라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은 얘 리턴 타입은 뭐고 리턴 밸류는 뭐고 뭐 맥에벤수 뭐고 뭐 이런 게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하기엔 당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얘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어도 비슷해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은 void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 상태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얘가 그냥 진짜로 기본 꼴이에요. 기본 꼴은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도 들어있죠. 세미콜론은 이제 시어너에서 빼먹으면 뭐라 하는데 세미콜론은 이제 뭐 안녕하세요 온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온점에 해당하는 녀석.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걸 안 알려주면은 얘는 끝난 줄 몰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행이 된 거죠. 됐는데 제가 출력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출력을 원한다.
프린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F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아까 뭐 들어있었지? 헬로 월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죠? 뭐라 그러는지 읽어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이 오른쪽 콘솔에 나온 부분을. 뭐라 그래요 이거? 그죠? 세미콜론 없다고 뭐라 하잖아요 지금. 표현 안 끝났다. 여기 다음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거 지금 없는 것 같다. 가서 봐라 라고 얘는 위치를 알려줘요. 위치를 알려준다 하는 거는 이 부분 main.c는 이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이래요. 네 번째 줄이래요. 쭉 가보면은 이쯤에 너 지금 이거 안 넣은 것 같아 라고 알려주죠.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위치까지 다 알려줘요. 왜 안 되는지랑 어디서 잘못되는지를 얘는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오류 났네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오는 유형도 굉장히 많고 나오는 이제 그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복사해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다 알려줄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럼 여기서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이거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반쪽짜리예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행까지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코드를 변화를 시켰으면은 실행을 통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는 그냥 예측이고 예상일 뿐이잖아요. 네, 거기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걸 해서 적용을 했으면은 테스트까지 해보셔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되면 된다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뭐라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문법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를 보고서. 저는 제 경우는 이제 전 책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다 알려주니까. 얘랑 구글만 잘 이용하면은 책 없이도 개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결과를 알려줄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알려줄 거니까 그걸 토대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원문을 볼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초반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나왔다 무조건 읽어보세요. 근데 완전 막 이 뜻이 뭐고 이 뜻이 뭐고 이걸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단어 영어 사전 막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얘가 말하는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너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이 정도만. 네. 단어 뜻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얘는 이제 쌍따옴표로 한번 감싸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한글 쓰면은 안 되나? 그럼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면 숫자는 안 되나? 숫자가 되는구나 까지 익혔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그냥 숫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숫자는 쌍따옴표 안 쓰고 안 되나? 뭐라 하네요. 그러면 얘가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나이는 15살. 그러면 뭐라고 넣을까요? 모양을 정확하게 맞춰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진 이 구문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콘솔에 뭐라고 보이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나?는 해봐야 아는 거고, 요거는 직접 연습을 통해서 좀 익혀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d라고 쓸 거예요. %d, 요 나이는 15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d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이상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그죠? 나이 콜론까지는 잘 나오는데 이 %d에 해당하는 숫자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애초에 얘는 지금 숫자도 아니고. 자, 저는 나이는 15라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콤마예요. 콤마 반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치환인데 요 퍼센트 어쩌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서식 지정자라고 할 거예요. 서식 지정자. 그래서 이 콤마로 나누어진 이 뒤에 있는 놈이 출력될 때는 얘랑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이는 15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요 d는 데시멀이에요. 십진수 정수라는 뜻이라서 정수만 치환할 수가 있어요. 얘는 데시멀, 십진수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만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번호 번호도 이렇게 %d를 하나 넣어주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상해요. 그죠? 얘는 왜 그러냐면 지금 빈 공간이 두 개잖아요. 근데 넣으려고 하는 정수는 하나잖아요. 얘는 첫 번째 공간이랑 치환이 됐어요. 그죠? 두 번째 공간에 들어갈 정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거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두 개라면은 정수도 두 개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정수가 두 개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결과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번호는 15, 나이는 12가 한 줄에 걸쳐서 나왔어요. 저는 이 중간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그 물음표랑 묶여있는 슬래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반대라서 역슬래시고요. 얘는 보통 그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지우는 거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키보드마다 조금 달라요. 저도 집에서 쓰는 거랑 여기서 쓰는 거랑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버티컬 바, 이 수직선이랑 보통 묶여 있고요. 이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어요. 지우는 거 근처에. 근데 이제 한국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키보드도 여기 원 표시가 같이 있어요. 네,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지금 이 역슬래시 한번 눌러볼게요. 역슬래시 누르고 있고 노트,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쓸 때는 똑같은 거 눌러볼게요. 달라요. 대신에 우리 코드에서 역슬래시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요거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버티컬 바를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쉬프트 버티컬 바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전 거죠. 이전 거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죠?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줄바꿈. 이 순서대로 쭉 읽어드리다가 얘가 중간에 등장을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그 다음 줄에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쭈루룩이 아니라 여기까지 출력했는데 얘를 만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 다음 줄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이 문제를 가져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쇼파일스 하시고 main.c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요거 중괄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돌아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은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방금 드렸던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D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고 코드 수정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좀 이어서 해보자면 문제마다 이렇게 개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 했던 거 날리려면은 여기 클리어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내가 이걸 빼먹었으면 당연히 뭐라 하겠죠. 또 뭐라 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어디서 뭐라 하는지 보셔야 돼요. 얘도 이거는 다른 언어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른 언어도 콘솔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많이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역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상의 상태예요. 이게 빠졌구나 정도잖아요. 지금은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셨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셨어도 돼요. 네. 얘도 똑같은 결과를 내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과인데 지금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나? 네. 그래야 빨리빨리 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거 10줄 쓰고 끝 이러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거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이게끔 이거를 안 돼요. 이제 이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타자 연습하느라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뭐 한글이야 이렇게 치겠지만,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개수 세고 3개 더 필요하네, 끝났잖아요. 이걸 좀 추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생으로 타자 쳐서 하는 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많이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의 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이게 타자가 그러니까 타자 못 치면 못해 이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내가 타자 치느라 앞에 있는 내용을 놓칠 수는 있어요. 그건 손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빼면 결과를 예측해 보시고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실 때는. 아, 그럼 얘는 진짜로 줄바꿈을 안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거. 그러면 누가 먼저지? 지금 총 10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10개인지도 모르겠고 순서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러면 그냥 숫자 하나만 넣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7, 8, 9, 10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은 아, 얘까지 잘 나오는구나 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언어 실행하는 이 녀석은 얘 이 코드를 읽어 드릴 때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읽어 드릴 때 뭐 어떨 때는 19876543 이렇게 하고 뭐 어떨 때는 1357922468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이제 printf 입장이 한번 돼 봅시다. 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괄호 몇 개한테 감싸지고 있어요? 몇 쌍?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한 쌍이죠. 그래서 한 번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2번이자 탭 1번입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것 중에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가 있어요. 인덴트가 이제 들여쓰기인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가지가 않는 상황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가독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꽤 커지는 문제예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요거는 탭을 한번 치면은 이렇게 두 칸이 들어갈 거고요. 스페이스바로 치면은 이렇게 한 칸씩 총 2번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몇 번 들여쓰기를 하느냐는 탭 한 번.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틀린 모양이에요. 얘도 아니에요. 특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다 지금 중괄호 한 쌍에 감싸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상이어야 해요. 이렇게 중괄호 기준이에요. 인덴트, 그러니까 들여쓰기는 중괄호 기준인데 요거는 좀 병적으로 지켜야 돼요. 사실 네, 좀 진짜 환자처럼 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일단 출력에 관한 내용이었고요.